예슬이한 여러분, 예슬이에요.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슬이야 고민상담소라는 계정을 하나 만들었어요. 왜 만들게 되었냐면 Q&A 영상을 보시고 많은 예슬이한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제게 이메일이라던가 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로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되어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슬이야 고민상담소라는 계정을 만들게 되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고민이 있거나 하면 조언은 안 들어도 내가 터놓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마음이 조금은 편하더라고요. 아니, 반 이상은 이겨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털어낼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점에서 이렇게 계정을 만들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대답을 다 해드리고 싶었지만 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절대 유튜브 영상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냥 털어놓을 곳이 필요했어요. 라는 사연들이 거의 반 이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지켜드리고자 아예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글을 다 읽었으나 대답을 해드리지 않았고, 대답을 해드린 몇몇 분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 학생 예슬이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감정이 되게 격앙되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급하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해줄 수 있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볼까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편해지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기 전에 지난번에는 믿는 대로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되게 우리 예슬이한 여러분들께 정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믿는 대로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좀 이렇게 살면서 재미있게 사는 방법이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 김정자 주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에 남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회사 부장님, 혹은 선배님, 나를 괴롭히는 학교 친구들,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내 베스트 프렌드, 우리 엄마 아빠, 이 모든 사람들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뭐냐면 요즘 들어서 되게 다양한 분들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연락을 하시기도 하고 댓글을 다시기도 하고 했을 때 처음엔 너무 힘든 거야. 막 화가 나서 눈물이 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득 제가 벌써 이 이야기를 들은 지 14살 때니까 11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그 교실의 상황과 내가 어딜 바라보고 있었고 선생님이 어떤 옷을 입고 계셨고 이런 상황까지 다 생각이 나요. 이 이야기를 딱 생각하면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걸 그렇게 재미나게 풀어나가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그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또다시 나에게 이런 숙제가 내려지는구나. 난 이거 이렇게 풀 수 있어.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이겨내더라고요. 제 가장 측근인 사랑하는 우리 오빠께서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근데 요즘은 제가 오빠 너무 재밌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오빠는 되게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곤 하시죠. 이 모든 사람들을 나를 위해 존재하니까 이기적으로 살아야지?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제 말뜻을 당연히 이해하셨겠지만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드리는 말인데 절대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힘듦을 조금은 재미있게 풀어갈 수도 있구나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대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대는 왜 그렇게 본인 직업에 자신감이 없으세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걸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절대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듣고 느낀 점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디 기분 안 나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일단 직업에 있어서 자신감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적성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고민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장 가까운 저희 아빠만 해도 아주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많은 분들이 다들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일이 하기 싫은데 하고는 싶고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건데 하기는 싫은데 해야만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 공무원 아들을 누가 저처럼 이런 직업을 가진 처녀한테 아들을 주겠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저라면 결혼 절대 안 합니다.
직업의 귀천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이라는 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먹고 살려고. 내가 커피 살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밥 살 돈 있고 내가 내 할 일을 하는데 그게 왜 부끄러운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자신감 가지세요. 그리고 그대가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직업이 뭐가 어때서? 라고 한다면서요. 근데 왜 사서 걱정을 하세요? 믿는 대로 된다니까요. 걱정을 사서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한들 결혼 안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첫 번째 고민 상담을 신청하신 분께는 너무 화를 낸 것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자신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슬이안이시라면 믿는 대로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하는 사실이고요. 당신은 붙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경쟁률이 만만치 않은 거는 모든 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체능이라고 해서 더한 부담을 갖는다던가 이럴 필요는 없어요.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고요. 정말 다 똑같이 느끼는 감정이니까 본인만 너무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좀 쉽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정말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시험이었으니까. 수험생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어느 때와 다름없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아요. 저한테는 모르는 학생들과 시험 본 날로만 기억이 되네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될 거라는 생각만 가지고 임하세요. 입시할 때의 꿀팁. 나는 진짜 될 것처럼 행동을 했어. 시험장에 저희 엄마 아빠가 데려다 주셨거든요. 입시 그 실기 시험 날에. 근데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야 되고 그래 이 대학교 나도 나쁘진 않아 가야겠어. 엄마 아빠 나 될 것 같아. 진짜로 이래서 정말 강하게 믿어서 정말 1%의 의심도 안 하고 정말 믿었거든요. 이게 진짜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고 모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진짜. 근데 자꾸 했던 말이 똑같아지니까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말 강하게 믿으면 이루어져요. 정말로. 내가 진짜 그렇게 해서 대학교를 갔어. 내가 될 것처럼 행동해라. 그리고 교수님께 자기 자신을 어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상 깊게끔. 잘하는 애들은 정말 많아요. 특히 예체능은 답이 없잖아요, 사실.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고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싹 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노래도 불렀고 발레도 했고요. 시키지 않은 연기까지 하고 뮤지컬 노래도 하고 나는 시키지 않은 걸 다 했어.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했고요. 제가 입시 때 힘들었던 거는 저 지정 대본이 아니라 즉흥 대본이 나와요. 시험 당일날 즉흥 대사를 주고 각자 연습할 시간 잠깐 주고 그리고 시험에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때 조금 힘들었던 게 저는 연기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봤거든요. 각자 다 다른 대본인데 어떤 한 남학생이 목소리가 정말 큰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발성 연습을 하는 건가 봐. 시험 들어가기 한 5분 전인데 자기 대사를 정말 크게 읽는 거야. 연기를 하는 게 아니지. 그게 그만의 연습 방법인가 봐. 나는 내 걸 읽어야 되는데 저 소리가 너무 커버리니까는 내 거 못 읽고 저 사람 소리를 따라가서 저 사람이랑 똑같이 말을 하는 거야. 내 대사랑 전혀 다른데 그런 게 조금은 힘들었어요. 근데 나는 믿었지. 내가 될 거라는 걸. 마인드 컨트롤이 좀 됐던 편인데 그거는 조금 힘들었었어. 아무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는 대로 되니까 그냥 강하게 믿으세요. 그리고 누구나 다 힘들어하고 있는 입시 기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부담 갖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 마인드 컨트롤, 자기만의 마인드 컨트롤이 분명히 필요해요. 귀마개 이런 것들을 들고 들어간다던가 실기시험을 볼 때 그런 학교라면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붙을 거예요. 당신은. 축하해요. 네, 세 번째 고민입니다. 일단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이렇게 빨리 깨달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하고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대가 좀 들어서면서 엄마 아빠한테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는 사랑이란 말이 되게 부끄럽잖아요. 물론 지금도 살짝 부끄럽지만 그때하고 똑같아요. 후회하고 싶지가 않아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엄마 아빠한테 또한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3인데 벌써 그렇게 느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멋지고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마음가짐 자체가 반은 성공한 겁니다. 네, 자
저가 조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을 그대로 또 엄마한테 전달하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조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엄마 아빠 죄송해요. 내가 요즘 예민하다 보니까 자꾸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말이 가는 것 같아요. 학교 가서 생각해보면 후회도 되고 엄마 아빠한테 죄송하기도 해요. 이거는 미안해 라는 표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죄송해요 라는 말은 이것도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사랑해란 표현도 중요하지만 미안한 일, 본인이 후회하는 일을 했다면 이것 또한 엄마 아빠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엄마 아빠는 더 기분이 좋으실 거예요. 본인이 했던 행동으로 엄마 아빠가 조금의 상처를 받으셨을지언정 이렇게 뱉은 것에 대해서 자기 잘못도 알고 또 후회를 했구나. 그러면 또 부모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정말 기분 좋은 고민입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요. 이렇게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말자. 내 말 때문에 상처받았겠다. 이 감정을 그대로 엄마 아빠한테 전달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신은 예민할 시기가 맞고요. 엄마 아빠한테 조금이라도 상처를 주시는 행동을 했다면 그게 잘못인 걸 깨달았더라면 바로 연락을 하세요. 엄마 아빠한테. 아시겠죠? 정말 대견스럽고 멋지십니다. 네 번째 고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고3 본인과 똑같이 부담을 갖고 정말 떨려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니까 본인만 힘들다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 시간은 지나가요. 내년에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생각했었지? 라고 고민할 게 확실합니다. 분명하게 믿으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당신은 붙을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부모님이랑도 떨어져 살면서 가끔 엄마가 챙겨주는 챙김이 너무 그립고 우울증처럼 밤마다 물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본집에 내려갈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힘든 상태라면 하루쯤? 이틀쯤은 엄마 품으로 가세요. 가서 엄마 앞에서 징징거려도 돼요. 친구들 앞에서 하신 성격이 아니면 엄마 앞에서는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학원 가는 날 제외 주말이라던가 시간이 있는 그 틈에 엄마한테 가세요. 가서 반나절을 있다가 자취하시는 집으로 오셔도 되고 엄마한테 가서 징징거리세요. 엄마 앞에서 우세요. 힘들다고. 그럼 엄마는 엄청난 힘을 주고 당신은 엄청난 에너지를 얻고 돌아올 겁니다. 지금 바로 엄마한테 저 내일 가요 라고 연락하세요. 그리고 대학교 붙으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다섯 번째 고민입니다. 저에게 큰 용기가 됐어요. 항상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먼저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일단 발표 공포증이라는 건 저도 있어요. 믿기 힘드시죠? 저도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문 읽기라던가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 와들와들 떠는 거는 아니었지만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은 분명히 했어요. 근데 나는 이런 게 있었다. 도전하는 거? 약간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를 살짝 즐기는 것 같아. 그러면 바들바들 잠깐 떨다가 침을 꿀꺽 삼키고 그래서 발표를 꼭 해요. 하고 나면 긴장이 확 풀리면서 너무 행복한 거야. 이 어려운 걸 내가 해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발표 공포증이 있는 제가 배우를 했어요. 그거는 반 학생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기를 해야 되고 울기도 해야 되고 화도 내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연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준비를 해야 돼요. 지문 읽기 같은 거는 누구나 떨리지 않을까? 저도 떨렸기 때문에 지문 읽기는 크게 부담은 안 가지지만 근데 이제 발표를 할 때는 내가 쓴 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게 발표잖아요. 그거는 내가 해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떨리는 거더라고. 연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본이란 게 있잖아요. 대본을 안 외웠거나 내가 연습을 좀 안 했거나 이럴 때는 여전히 떨려. 이게 아닐까봐. 내가 연기한 이게 아니어서 감독님한테 혼날까봐 이걸 걱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발표할 것들을 똑바로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대학교에 가서 PPT 발표할 때도 그렇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겠지만 준비가 되면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오늘이요 빨리 지나가라 이랬는데 내가 준비가 완벽하게 된 날은 빨리 내 순서 와라 내가 이러더라고. 나도 그대하고 똑같은 발표 공포증이 있던 사람인데 이거는 그대가 좀 크게 부담감을 느끼거나 공포를 느낀다면 준비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는 준비를 한 만큼 자신감이 생기니까 다섯 번째 사연을 제보해주신 우리 예슬이한 분께서도 자신이 없고 긴장을 많이 타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당당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떨지 마세요. 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신경 쓰지 말고 너무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요. 파이팅입니다. 힘내세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고민을 주셨지만 공통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감히 예슬이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극복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빠를 만나기 전에는 저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정말 낮았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물론 그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주셨지. 근데 그거랑은 별개인 감정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애를 추천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힘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이 사람이 나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런 단짝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일이에요. 연애 추천하겠습니다. 정말 두서없고 이렇게 처음으로 진행해본 영상이라 조금은 순탄치 않고 좀 되게 헤맸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좀 말을 준비하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분의 고민을 들어드렸는데 힘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하는 말이지만 정말 믿는 대로 되니까 여러분 목적이 있으시면 강하게 믿으세요. 당신은 이룰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예슬이한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예슬이양 알라뿌!